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예, 어제 대통령실이 첫 성과 관담회라는 것을 열어서 세 실장, 3실장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3실장이 한꺼번에 공식 브리핑에 나선 거 이번이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국가가 정상화됐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실이 직접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발표될 정책들 이것들을 이제 드라이브를 예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취재를 물어보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경우는 많았지만 대통령 이렇게 3실장이 나섰다는 건 그만큼 좀 실무적인 얘기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오는 시간이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또 내년에는 우리가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11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 받게 될 건데, 이 부처별 업무 보고도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예고편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부가 내세운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 회복, 지금 수출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또 정상 외교 복원, 지금 미국 측으로부터 핵잠 추진 이제 지지를 받았고, 또 에이펙 잘 치러냈고 이런 부분들 강조하는 것이고, 사회 분야에서는 이제 민주적 제도 개혁이라고 해서 소통 강화하고 이런 점들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3실장 각각 발표 뒤에 기자들 질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가 관심이 많이 네, 모아졌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현지 누나 훈시기형 사건도 있고 해서 기자들 준비 많이 하고 갔죠.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예민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석 의원과 그 김남국 전 비서관 문자로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고, 직원들 관리에도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받았고 네. 그 내용, 인사청탁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런 네,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서 보도가 거의 바로 됐기 때문에 예,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다들 보긴 봤던 거 예, 아닌가요? 뭐 전달할 시간이 없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부는 지금 전달이 됐냐 안 됐느냐 여부는 아니고, 왜 그런 음. 문자가 갔느냐, 내용이 뭐냐, 뭐 이게 더 문제였던 거잖아요. 예, 뭐 일단은 김남국 비서관 사퇴로 그 상황은 좀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야권에서는 더 필요하다, 이게 뭐 국정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재명 정부 6개월은 다른 정부 역대 정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론조사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6월 넷째 주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 취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 조사한 게 예. 64%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6개월 된 거,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한국갤럽이 전화 면접 조사했는데, 네.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62%예요. 음. 그 얘기인즉슨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 지금. 음.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요, 취임 6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난 대통령도 굉장히 많아요. 요맘때 지지율들이 어떻게 됐는지 쭉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들여다 보셨어요? 예, 뭐 요맘때 지지율? 제가 그 문체부에서 예. 그 정책 브리핑에서 취임 예. 6개월 관련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말했듯이 시작은 64, 그럼 최근에는 62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30%가 됐고요. 취임 처음에는 52였는데,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에 62였는데 29가 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24가 됐거든요. 아, 6개월에? 예. 그러니까 뭔가 6개월에 굉장히 큰 정치적 이벤트나 뭐 이제 정권에 타격을 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볼까요? 김영삼 83, 문재인 73, 박근혜 59, 김대중 56, 노태우 53 맞습니까? 예. 이 정도?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순위로 보면은 취임 6개월 기준으로 보면 3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빠지거나 오히려 취임 초기 안 좋았는데 좀 오르거나. 근데 어쨌든 그 관리를 잘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외교하고 민생을 가장 큰 이유로 뽑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그게 좀 미래가 밝느냐, 뭐 어둡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너무 안 좋은 게 굉장히 줄줄이 이었다 지금. 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내외 환경이 네. 예를 들면은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음. 경제 성장률 역시 내년도 1%대를 벗어나기 어렵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값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집값도 언제까지 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둘 수는 없고 거기다가 뭐 정치적 환경 또한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 없으면은 내년 1년쯤 내년 6월 지방선거 즈음에서 어떤 관리를 할지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의 성과들 어제 3실장이 나와서 국민들께 브리핑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어디로 갈까요? 무산된 정청래 룰. 야, 민주당에서 금요일에 그 1인 1표제 의결을 위한 중앙위를 열었는데 요게 사실은 연기를 한 후에 다시 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무산이 됐습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원래 그 전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반발이 있다 보니까 수기의 시간을 갖자 하면서 일주일 연기되면서 이번엔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여자 373명 중에 찬성은 271명. 그러니까 요 찬성률만 보면 72%가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정족수 요건을 못 채워서 부결이 된 겁니다. 정족수를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에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아니라 재적위원의 과반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재적 기준으로 보면은 찬성표가 28표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번 안건의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1대1로 맞추자는 거. 그러니까 당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 자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 대표는 바로 사과했는데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는 당장 재부의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절대 후퇴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재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이 투표하는 중앙위원들이 몰랐을 리는 없고 결국은 의도적으로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래도 우호적인 쪽 의견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찬성이 이제 72%였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내부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도 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오히려 이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박수현 대변인도 SNS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너무 이제 친명 대 반명 프레임으로 보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나타냈는데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투표를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제 비토했다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신임 투표였다 이런 성격으로 보더라고요. 정 대표와의 관계 좀 중간지대, 그러니까 범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네. 취지는 다들 공감하는데 지금 정 대표가 이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지지자들로부터 문자가 매일 수십 통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지자들한테 당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에 반대하는 지지자들 민주당 아하. 지지자들한테 문자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온다고 각 합니다. 의원들한테 네. 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자도 어느 정도 이런 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1인 1표제가 무산되면서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최고위 보궐선거가 있는데 여기에도 좀 이 갈등이 표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지금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하면서 새로 뽑는 자리가 3자리인데 맞아요. 여기에 뭐 지금 친명 후보들 뭐 유동철 뭐 강득구 의원이나 이건태 이런 후보들 친명 쪽 인사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반대쪽 정청래 대표 측 측들도 뭐 이모경 의원이나 이성애 의원들이 출마를 해서 이렇게 또 맞붙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1인 1표제 무산.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언론들이 떻게 해석을 했는지 좀 설명을 살펴보죠. 드리면은 예. 예. 지난 6일 이제 아침 신문에서 조선일보는 리더십 쇼크, 동아일보는 리더십 흔들, 음. 중앙일보는 리더십 타격. 똑같은 그래서 말이네요. 셋 다 똑같은 예, 말이네요. 뭐 이제 어휘만 바뀌었지 예. 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진보 성향 신문들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찰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성찰해야 된다. 뭐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리더십 경고에 대해서 무겁게 새겨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안 했으면 부결됐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거의 뭐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중앙위원들한테 상당히 컸다. 그럼 뭐 큰 틀에서는 맞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28표 이게 그러니까 70%의 득표율이지만은 이게 이제 기준 자체가 제적이잖아요. 제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다 그런 건데 이게 그런 좀 저간의 사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최고위원이 3명이 사퇴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만약에 5명이 사퇴를 했으면은 네. 지도 체제가 붕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었다는 그렇죠. 그런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급했다 정청래 대표가.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당 대표에 있을 때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쨌든 특별히 기자간담회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친명 친청 없다 이런 거를 주로 강조를 하고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지금 부결된 거 조승래가 사퇴해야 된다. 유동철 그 부산구 수영 지역위원장이 대표적인데 네. 그 부산시 당위원장에 출마를 했는데 근데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더민주혁신회의 네. 공동대표하고 있는데 이거 친청 쪽에서 견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박수현 대변인도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다. 예,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다 우리 정당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무 기류도 없습니까? 친명 친청 뭐 갈라지는?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있는 거죠. 없다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지금 조태인 기자가 얘기했듯이 1월달에 최고위원 그때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유동철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득구 의원, 뭐 이건태 의원 이런 분들이 친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친청 쪽으로 분류되는 게 뭐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 이모경 당 민원정책실장, 이성윤 의원 이런 분들이 친청 쪽으로 분류되는데 뭐 본인들은 뭐 친명 친청 이런 꼬리표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인 1표제 일주일 연기했기 때문에 다 될 거다라고들 무난히 될 거다라고들 예상했던 게 무산되면서 부결이 되면서 뭐 뒷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오늘 2부 정치 맛집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 갑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 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이달 안에 이게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안에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까지 이 법안이 통과된 상태예요. 예.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는 지금 이제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네. 이제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관 독립 침해 가능성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특정인 맞춤형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맞춤형 재판부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원래는 이제 법원 내부 배당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입법으로 이 재판은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판사 배당이 자동 추첨인 거잖아요. 네, 누가 맞습니다.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위헌성 때문에 그럼 만약에 피고인 측이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고 그럼 그 사이 재판이 중단되고 만약에 헌재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한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서두르기 위해서 마련한 전담 재판부가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 네.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주목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반대해온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조국 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정당인데 조국 혁신당의 기본 입장은 내란 재판부 필요성 자체는 이제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 가면 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지연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던 부분은 그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 3명씩 9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 법무부가 추천하는 거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추천하면 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사법부도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네. 심판관이 이제 직접 시합에 들어오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대안은 네. 법무부와 헌재 쪽은 빼고 뭐 전국 법관 대표회의나 법학 교수회 로스쿨 협의회가 추천하게 하자.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 안에서 임명하도록 하자. 이런 안을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세 여당이 똑같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거네요. 네, 조국 혁신당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는 이제 찬성하되 찬성하는 이런 것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안 네. 그러면 위헌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제 그 아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었는데 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헌 최소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 전담 추진은 이제 동의를 하지만 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단서를 단 건데 네. 오늘이 좀 중요해 보여요. 오늘이 민주당 의총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위헌 소지를 줄여가야 되는 수정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상황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예.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 이제 그 기자간담회 3실장 네. 기자간담회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익명으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위헌 부분을 없애기로 했는데 이거를 근데 핸들링을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법사위가 지금 밀어붙였다. 이런 식으로 먼저 기사가 나왔어요. 아, 예. 그 간담회 전에 그런 기사가 예, 익명 예. 기사가 나왔어요. 익명으로 대통령실 말 예, 예. 익명.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했고 예. 그 기자 12월 3일 날 예, 예.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건데 지금 기류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 법사위가 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게 30장 간담회에서 또 이제 나온 우상호 거예요. 실장이. 그래서 또 그게 또 너무 우상수석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공감한다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거 위헌 법률 심판 그러니까 헌재 제청을 하면은 네. 청구를 하면은 이거는 재판이 중단돼 버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로 가게 되면 음, 그 판결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멈춰야 하는데 예, 그걸 멈추지 않기 위한 또 새로운 법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또 낸다고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판부가 그냥 직권으로 그냥 헌재에 넘기고 중단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판을 예. 계속 속개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상황 보겠다라고 중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 조국혁신당의 변화가 좀 눈에 띄는 게 민주당하고 이제 차별화하겠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센 검찰개혁, 더 센 사법개혁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약간 신중한 이런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당의 제2막이다. 뉴 조국의 핵심이다. 민주당과의 적절한 차별화. 물론 맹목적인 차별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견들이 꽤 있을 거다.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그 어제
기자회견 열었던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잠시 후에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다음으로 가죠. 국민의힘에서도 터진 강제추행 의혹. 국민의힘에서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장경태 의원 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참 동안 좀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이 계속 이제 그 피해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좀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좀 2차 가해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을 그 고소한 여성이 4일에 한 방송에 나가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거부 의사도 이제 녹음이 돼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피해자가 인터뷰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에 대해서 장 의원이 이거 대본에 따라 연출된 녹화 인터뷰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6일에는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장경태 의원이 남긴 겁니다. 장경태 의원 측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이제 피해자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2차 가해다 비판 지금 여러 차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터진 성비위 의혹은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손범규 전 대변인인 건데 손범규 전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현재 의원은 아니고 네네. 예, 당협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당협위원장인데 SBS 아나운서 출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그 같은 당 소속 지역구 의원에게 강제추행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변인직에서 사임을 해서 지금 이제 전 대변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의혹은 2023년 2월에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는 지역구 것인데 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이요. 그러니까 구 의원이에요. 네, 구의원이요. 구의원, 네, 네. 시의원, 구의원 할 때 네. 그 구의원. 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분이 이제 고소를 그러니까 당 윤리에 제소도 했지만 당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손 대변인 측에서 또 이제 협박도 했다고요.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협박도 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손 전 대변인은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하면서 의혹을 지금 부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사의를 수리했고 당 대표가 당부감사위원회 이제 신속 조사를 주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건 뭐 진영 논리로 갈 게 아니고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 예. 여기든 저기든 정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이런 결과를 좀 빨리 내주면 좋겠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오래 끌 거는 아니거든요. 진술이 있고 증거가 있고 만약 무혐의면 무혐의고 예. 혐의가 있으면 빨리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